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로세 미이의 벚꽃 같은 사랑을 시작합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2장. 휴대폰이 울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은 내가 아니라 엄마였다. 타카야, 듣고 있니? 휴대폰 계속 울리고 있어. 그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어떻게 해서 돌아온 걸까? 깨닫고 보니 나는 집에 있는 회색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잠들어 있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요 몇 시간 동안의 기억은 없었다. 계속 켜둔 TV, 소파에 누운 나, 멍하게 있는 내게 말을 거는 엄마. 모든 것이 어제와 같은 상황인데 시야에 비치는 경치가 일그러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소파의 스프링도 탄성이 균등하지 않아서 어떤 부분은 단단하고 어떤 부분은 푹신했다. 그러고 보니 조금 전에 엄마 목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부분과 작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지. 아, 또 시작이구나 싶었다. 나는 심하게 지치면 이런 감각에 빠진다. 모든 것이 흐릿해지거나 혹은 일그러져 보여서 몸에 힘을 넣는 방법을 알 수 없게 된다. 타카야 보렴, 또 울리잖니. 휴대폰이 또다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착신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는 친구인 요시키. 분명 리포트가 무사히 끝나 마시러 가자며 부르고 있는 것이리라. 알고 있다. 요시키와 만나면 이 불쾌한 감정에서도 조금은 해방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나는 그 전화조차 받을 기력이 없었다. 잘못 걸려온 전화겠지? 됐어. 얘가 왜 이런데?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2층으로 사라졌다. 널어뒀던 빨래를 거들어 간 것이리라. 여전히 소파에 누워있는 나는 근처에 있던 노란색 꽃무늬 쿠션을 베개 대신으로 삼고는 멍하게 TV를 바라봤다. TV에는 벚꽃이 잔뜩 비치고 있었다. 이제 곧 봄이지만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 개화 전부터 꽃구경 특집이 편성되거나 개화 시기를 발표하는 뉴스가 연일 방송되는 등 모두가 벚꽃이 피는 걸 기대하고 있다. 일본인의 벚꽃 사랑은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벚꽃을 가장 사랑하는 것 아닐까? 일그러진 그림이 부해져 간다. 흐릿해진 벚나무들의 풍경은 어느샌가 한 장의 분홍색 도화지로 변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연락했어. 분홍색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내게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엄마다. 벌써 빨래를 거둔 걸까? 멍하게 보내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나는 엄마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누구한테? 치에코 이모 말이야. 요새 연락을 못했다고 말했었잖니? 응, 그랬지. 그 이야기도 꽤 옛날의 한 대화처럼 느껴진다. 어땠어? 흥미는 없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물어봤다. 치에코 이모 큰일인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내 이모부가 허리를 삐끗해서 말이야. 지금 한창 바쁠 때인데 혼자서 가게를 보고 있대. 이 분위기, 대화의 흐름. 어쩐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 타카야, 봄방학 때 교토에 가보지 않을래? 뭐? 자신도 놀랄 정도로 큰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다. 중요한 일도 없잖아. 그러면 치에코 이모네 가게를 도와드리고 와. 정말로 난처한 것 같으니 말이야.
치에코 이모와 이모부 사이에 자식은 없고 줄곧 두 분이 화과자 가게를 경영해왔다. 교토에 철학의 길이라 불리는 비와호 수로변 산책길에 맛있는 화과자 가게가 있다고 TV에서 소개된 이후로는 특히 바빠졌다는 것 같다. 봄철이 특히 바쁘대. 너도 알잖니. 엄마의 말을 듣고 떠올린 것은 어릴 적에 갔던 철학의 길 풍경이었다. 쿠마노냐쿠오우지 신사합수로에 놓인 야쿠오우지 다리에서 은각사 다리까지 약 2km에 걸친 철학의 길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자 찾아온다. 길가에는 벚나무를 비롯해 철쭉이나 삼지당나무가 심겨 있어 계절마다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특히 봄에는 만개한 벚꽃이 아름답다. 다들 멋진 봄날의 경치에 감탄하면서 산책길 도중에 발견한 작은 화과자 가게에서 이모부와 이모가 만든 화과자를 먹고 있었다. 그건 알지만. 그래서다. 그렇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 생각했다. 벚꽃을 보고자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마을에 벚꽃을 껄끄러워하는 내가 가도 되는 걸까? 또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아닐까? 남들이 또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바에야 나는 올해도 벚꽃이 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이곳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휘젓고 다닌다. 어른이 된 자신의 눈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치에코, 이모가 걱정되는 마음, 이 이상 상처 입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뒤섞이고 있다. 답을 알 수 없게 된다. 가끔은 곤혹스러워하는 나에게 엄마가 타이르듯이 말을 꺼냈다. 느긋하게 지내다 오렴. 곧 교토에 도착합니다. 토카이도선, 산인선, 코세이선, 나라선과 킨테츠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환승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신칸센을 이용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본 열차는 곧 교토에 도착합니다. 열차 안내방송을 듣고 짐을 정리했다. 나는 10년 만에 이모부와 이모가 사는 동네인 교토로 왔다. 교토의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토역은 버스나 철도가 출발하는 교통의 요지라 다양한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인근에 많이 세워져 있다. 나는 근대적인 건물 내부를 바라보면서 중앙 출구로 나왔다. 오른편에 큰 계단이 보인다. 이 계단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이 한 오락이 실처럼 이어져 일깨워진다. 이 큰 계단을 지나가면 백화점과 바로 이어져 있었지. 근대적인 건물 가운데로 길게 이어지는 큰 계단의 중앙에 광장이 있는데 당시 그곳에서 댄스 공연이 열리고 있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남녀 4명으로 구성된 업템포 댄스에 매료되어서 빨리 백화점에 들어가자던 아빠와 엄마가 기다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줄곧 앉아서 보고 있었다. 댄스가 끝나자 큰 계단에서 바로 이어진 백화점으로 들어가 말차 파르페를 먹은 걸 기억한다. 어린 시절의 추억에 젖으며 큰 계단 옆을 지나 교토역을 나오자 눈앞에는 하늘 높이 뻗은 커다란 교토타워가 보였다. 교토타워를 눈앞에서 보고 생각했다. 정말로 교토에 왔구나. 나는 고개를 숙여 가지고 있던 지도를 보고 이 근처이려나 하고 표시한 뒤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이모 댁에 가기로 약속한 건 오늘 저녁이다. 낮에 교토에 도착한 나는 이모와 약속한 시각까지 혼자서 교토를 산책하려고 생각했다. 10년 만에 교토. 게다가 혼자서 하는 여행. 잘 돌아볼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지만 나는 오카자키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빈 좌석에 앉아 멍하게 바깥 경치를 바라보면서 전화 너머로 들은 이모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 꼬맹이 타카야가 진짜로 교토에 와주는 거니? 이모, 꼬맹이 타카야라고 부르는 건 그만해 주세요. 이모가 보기엔 꼬맹이 타카야는 언제까지고 꼬맹이 타카야야. 귀신이 무서워서 혼자 방에 못 있겠다면서 어디 갈 때도 이모 같이 가죠. 그렇게 말하던 정말 귀여운 꼬맹이 타카야. 이제 꼬맹이 타카야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모 정도라고요. 저도 이제 20살이라니까요. 그런가. 꼬맹이 타카야도 벌써 20살이 된 거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할게. 날 몇 살이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계셨던 걸까? 그렇게 쓴웃음을 지으며 나는 이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불쾌한 감정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엄마와 비슷할 정도의 애정을 쏟아준 이모를 그 무렵부터 줄곧 좋아했고, 이모의 말투나 이모가 웃는 방식, 온화하게 내는 목소리도 좋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모부와 이모가 만드는 키쿠야의 화과자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키쿠야의 화과자, 빨리 먹고 싶네. 작은 화과자 가게 안에 있는 주방에서 이모부가 하나하나 정성 들여 화과자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 거칠고 커다란 손에서 섬세한 화과자가 잇따라 나타난다. 그건 장마가 내리던 시기였다. 어린 나는 유리창 너머로 몰래 주방을 엿보고 있었다. 이모부는 한천에게 단맛을 더해 굳힌 금옥갱이라는 것을 만들고 계셨다. 금옥갱에 적포도주를 넣고 투명한 적자색 한천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주사위 모양으로 작게 잘라 안에 흰 떡소를 넣고 감싼다. 마지막으로 머랭으로 만든 담설갱을 전체에 뿌려 굳힌 수국이라는 이름의 화과자를 만들어 주셨다. 장마철에 함초롬하게 피는 수국을 멋지게 표현한 그 화과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도 무척 훌륭했다. 장마가 내리는 6월은 은어철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은어 모양으로 만든 촉촉한 카스텔라 생지의 규희, 굽이, 화과자의 재료 중 하나로 찹쌀가루에 설탕이나 무려들 넣어 반죽한 것을 넣고 감싼 은어구이를 선물로 챙겨주셨다. 이것도 매우 맛있었다. 관동에 살고 계셨던 이모는 이모부의 인품과 이모부가 만드는 섬세하고 맛있는 화과자를 사랑하게 되어 이모부가 사는 교토로 옮겨 살게 되었다고 들었다. 어라? 그렇지만 이모부가 허리를 삐끗하셨으면 지금은 누가 화과자를 만들고 있는 거지? 이모부 말고도 제과 직인이 있는 건가? 누군가 대신해서 와준 걸까? 이번에는 이모부가 만드시는 화과자를 먹을 수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화과자를 만들지도 못하니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고 오자고 마음먹었다. 올라탄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름이 끼어있던 하늘에서 불현듯 빛이 비쳤다. 구름 사이로 태양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환영해주는 걸까 싶어 오랜만에 상쾌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교토, 오카자키의 봄이라고 하면 벚꽃이다. 그런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바로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좋아하는 이모부와 이모가 계신 교토에 올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마을에 오는 것을 선택했다. 드문드문 보이는 벚꽃에 동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래도 이 마을이니까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했다. 벚꽃을 무서워하며 사는 건 이제 싫다. 나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마을에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고 싶다.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싶다. 계기를 만들어준 엄마와 이모에게 감사하면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주먹에는 나를 향한 응원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런 나의 열의와는 정반대로 교토의 풍경은 평온하게 흘러간다.
들려오는 것은 줄곧 듣고 싶어지는 귀여운 교토 억양이었다. 있지, 어제 완전 맛있는 파르페 가게 찾았다. 진짜로? 어딘데? 짱 가고 싶다. 다음에 데려가 줘. 이 마을이라면 분명. 또 내 안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문득 조금 전에 들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가끔은 느긋하게 지내다 오렴.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말고. 별표. 버스에서 내린 나는 오카자키 공원으로 왔다. 공원 안에는 시의 문화시설이 늘어서 있었다. 광대한 토지의 미술관, 도서관을 비롯하여 배구 코트 등도 설치되어 있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카자키 공원의 북쪽, 산적거리에서 신궁길을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 붉게 칠해진 커다란 토리이 앞으로 왔다. 내가 목적지로 삼은 장소는 헤이안 신궁, 헤이안 천도 1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지은 신사.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붓꽃이 만발하여 관광지로 인기가 높다. 이다. 큰 토리이 밑을 지나 참배길을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레이센거리에서 정문을 지나자 넓은 앞들 너머로 대정전, 대극전의 우아한 모습이 보였다. 한없이 넓은 앞들 안쪽에 당당히 자리 잡은 대정전의 스케일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이것이 교토, 헤이안 신궁이구나. 몰려다니는 관광객의 인파를 무시한 채 멍하게 넋을 잃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왼쪽에 신엔이라 적힌 입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신경이 쓰여 그쪽으로 걸어갔다. 아무래도 사전, 신사의 신체를 모신 건물을 감싸다시피 회유식 정원, 못을 중심으로 주위를 거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원이 펼쳐져 있는 모양이다. 배관료를 내고 잘 정비된 일본 정원의 모래땅에 발을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나는 멈춰 서고 말았다. 아름다운 연홍색 벚꽃이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꽃과 꽃이 서로 겹쳐져 눈에 비치는 것 전부를 벚꽃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물이 지듯이 피는 벚꽃은 마치 분홍색 한방눈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융단 같았다. 살랑 떠오르는 한방눈 같은 융단은 떨어지지 않고 머리 위에서 계속 흩날리고 있다. 청아하면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각별히 아름다운 봄의 경치였다. 그런데도 나의 심장은 두근두근 하고 크게 울리고 있다.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이번 봄에 극복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거친 처방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등 뒤에서 찰칵, 찰칵, 찰칵 하고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광객이 카메라로 봄의 경치를 담고 있었던 것이리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저기. 뒤에서 여자가 말을 걸었다. 그녀가 말을 건 이유는 금방 알았다. 내가 가장 좋은 특등석을 점령하고 만 것이다. 이곳에 온 사람은 모두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이 목적이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많은 풍경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켰다. 내게 말은 건 것은 젊은 여성이었다. 대학생처럼도 보이고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도 보인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녀와 나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가 목에 건 커다란 DSLR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수양 올벚나무의 진홍색 벚꽃 사진을 찍으려 했을 때 나는 내 몸을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저기, 타카야도 부르자. 뭐? 싫어. 타카야가 있으면 그렇잖아. 왜냐면 지금은 봄이고 무섭단 말이야. 그러네.
그만둘까? 그건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을 무렵. 내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흐르기 시작했다. 봄이 되면 타카야 주위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가장 처음으로 일어났던 건 10살 때의 봄이었다. 활짝 핀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던 점심시간이었다. 타카야, 가자. 우리는 반 친구들 몇 명끼리 축구를 하며 놀고 있었다. 축구부 친구들한테 상대가 될 리는 없었지만 나는 순수하게 축구를 좋아했고 친구들도 축구를 하는 게 즐거웠다. 그때 축구부에 소속된 친구가 있는 힘껏 찬 공이 이쪽을 향해 날아왔다. 나는 상당한 속도로 날아오는 그 축구공이 무섭다고 생각하고 말았다. 그때였다. 날아오던 공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어떻게 된 거야? 축구라는 경기에서는 다들 축구공을 주시한다. 그 상황을 모두가 보고 있었다. 친구들은 어리둥절해져 있었다. 물론 나도다. 사라질 리가 없는 것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 일은 별 대단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되어 있었다. 교실에 축구공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던 탓에 담임 선생님은 경로했고 5교시 수업 대신 다 같이 공을 찾으러 가게 되었다. 하지만 축구공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웃 마을에 있는 벚나무 아래에서 초등학교 5대1라고 적힌 축구공이 나왔다. 사흘 뒤 또 내 주위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벚나무 가로수길 근처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가 몇 번이고 사라졌다. 그 자전거는 전부 내 것과 같은 모양의 빨간 자전거였다. 사라진 자전거는 한동안 발견되지 않았고 아이들은 내가 없애버린 것 아니냐며 간간히 자기네들끼리 속삭이게 되었다. 이치이, 좋아해. 나랑 사귀어줘. 아니, 나는. 고등학생이 된 나는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같은 초중학교 아이는 거의 다니지 않는 고등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고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이었다. 새 교복을 입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숨기며 활짝 핀 벚꽃 아래를 걷고 있었을 때 모르는 여자애가 날 불러세웠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검은 머리카락을 나부끼며 내 곁으로까지 다가왔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다. 러브레터라 부르는 물건인 걸까? 그 애는 낯익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 같은 학교 아이일 것이다. 그건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그 애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물론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 이치이, 좋아해. 나랑 사귀어줘. 아니, 나는 계속 좋아했어. 편지를 내밀면서 나를 향해 그렇게 말한 그녀의 말에 가슴이 욱신거리는 소리를 냈다. 계속 보고 있었어.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된다. 내 안의 작은 나는 그 말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 내 과거를 알고 있어? 그 무렵의 나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버린 나에 대해서까지 알고 있는 거야? 당시를 떠올리고는 가슴이 괴로워진다. 계속 보고 있었어. 다시 한번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을 때 나는 눈앞에 있는 그녀가 무섭다고 생각하고 말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에서 러브레터가 사라졌다. 러브레터가 돌연히 사라지자 그녀는 어째서? 라고 말하며 나를 봤다. 내가 어딘가에 버린 것으로 생각한 걸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여자아이는 혼란에 빠져 울기 시작했고 이윽고 떠나갔다. 그 후로 우리는 학교에서 만나도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 연기했다. 아니, 굳이 말하자면 그녀가 날 피하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된다. 눈앞에서 러브레터를 버리는 심한 녀석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달 뒤, 그녀가 주었을 터인 러브레터가 근처 공원의 벚나무 아래에서 나왔다. 그걸 발견한 반 친구가 칠판에 붙여서 구경꾼이 모였고 그녀가 울고 그녀의 친구들이 격노하고 날 비난하면서 내게 따지고 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멋대로 사라져 버린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머지않아 어딘가에 누군가가 과거의 내 소문을 듣게 되었고 내 소문은 과장을 더해 퍼져나갔다. 그 이후로 나는 벚꽃이 싫어졌다. 봄에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10살 무렵부터 벚꽃에 가까이 다가가면 기분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났다. 계기는 모르고 그건 전부 우연일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하면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감각이 너무 마비된 탓에 스스로는 이미 확실한 감각을 알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내게는 사소한 것이 쌓이고 쌓여 나는 봄이, 벚꽃이, 여자가 껄끄러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벚꽃에만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된다. 봄에만 눈을 감고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원인을 알고 싶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여 이제 막 움직인 참인데 눈을 뜨자 그곳은 차 안이었다. 기억이 중간에 끊겨 있다. 나는 어째서 모르는 차에 타고 있는 걸까? 불현듯 창밖에서 붉은색을 띤 빛이 비쳐들어와 그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눈에 비치는 경치는 낯선 것이었다. 손목시계를 보니 시간이 꽤 지나 있었다. 이미 저녁이다. 운전석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실루엣은 엄마와 쏙 빼닮았지만 엄마의 머리카락은 이렇게 짧지 않고 이만큼 까맣지도 않다. 미용실에 간 걸까? 아니, 차가 다르다. 대체 누구지? 멍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문득 떠올렸다. 여기는 교토다. 치에코 이모? 아, 타카야. 이제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저, 어떻게 된 거죠? 흐리멍덩한 머리를 억지로 움직여 물어봤다. 타카야가 아침부터 교토 관광을 한다 했는데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괜찮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전화했지. 그랬더니 글쎄, 여자애가 전화를 받아선 갑자기 눈앞에서 타카야가 쓰러졌다 하니까 정신없이 데리러 온 거야. 아, 그랬었지. 나는 멋들어지게 핀 수양 올번나무의 벚꽃을 목도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거기서부터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그 애가 계속 옆에 있어 줬어. 그런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구나. 계속 옆에 있어 준 애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 내 뒤에서 벚꽃을 보고 싶어 하던 여자일까? 타카야, 내 호주머니 안에 손수건 들어있지? 네. 나는 자신의 호주머니를 뒤졌다. 정말이다. 하늘색의 꽃무늬 자수가 놓인 처음 보는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그거, 그 여자의 거야. 열심히 내 식은땀을 닦아주고 있더라. 그랬군요. 타카야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이모가 다정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차는 도로를 달려 북쪽으로 간다. 완만한 언덕길을 올라가는 차 안에서 흘러가는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멍하게 흔들리고 있던 의식이 천천히 돌아왔다. 도중에 일단 병원에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말하는 이모에게 나는 단순한 빈혈이니까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지만 차 안에서 밖을 보고 있었다. 남색 하늘이 서쪽에서부터 붉게 물들어간다. 노을빛으로 물든 하늘과 석양에 아름답게 비치는 푸르른 나무들. 아름다운 경치라고 생각했다. 서로 아무런 대화 없이 시간이 지나갔다. 잠시 후 별 생각 없이 백미러를 봤더니 이모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내 몸을 걱정해주고 있는 것이리라. 이제 괜찮아요.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정말로 괜찮았다. 그래. 다행이다. 이모는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잡담을 하기 시작했다. 느긋하게 말하는 이모의 이야기에 나도 귀를 기울였다. 타카야, 기억나니? 요 주변. 어렴풋하게는 기억하고 있지만 자세히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온 게 10살 때였으니까 말이야. 그러네요. 이모가 사는 동네는 교토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가득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모의 집이 수로변에 있는 산책길인 철학의 길에 가까웠던 것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말이다. 그러고 보니 철학의 길은 어째서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였죠? 문득 머리에 떠오른 의문을 던져봤다. 어릴 적에는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철학의 길은 철학자 니시다 키타로가 사색에 잠기며 산책을 한 걸로 유명해졌지. 당시에는 사색의 길이라 불렸던 모양인데 니시다 키타로의 제자나 다른 철학자도 같은 길을 즐겨 산책하기 시작해서 정식으로 철학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야. 이모의 말에 과연 하고 끄덕였다. 철학자뿐만 아니라 예술가나 작가도 자주 산책하러 온다는 소문이 있어. 그 길에서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 한마디만으로 대답하고 난 뒤 시선을 들자 또 백미러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 이모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표정은 엄마와 매우 닮아 있었다. 엄마와 이모는 쌍둥이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자신과 이모가 서로 잘 통했다고 자주 말했었다. 결혼 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이모였지만 엄마가 나를 낳을 때 계속 배 언저리가 아팠다고 말했던 모양이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은 엄마와 이모가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인 걸까? 그래도 타카야가 교토에 와주다니 생각도 못했네.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 지었다. 10년 만인데 매년 만나는 것 같은 안심감은 엄마와 닮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도움이라니 무슨 소리야. 오랜만에 오는 교토 아니겠니? 느긋하게 있다 가거라. 네. 느긋하게 있으라니요? 이모부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화과자 가게가 큰일이니까 도우러 가라고 엄마한테서 들었는데요. 어머, 카오리가 그랬니? 내 이모부는 멀쩡해. 허리를 삐끗한 건 반년 전이려나. 네. 놀라는 나 다시 백미러 너머로 이모와 눈이 마주쳤다. 이모는 싱긋 웃었다. 이 웃음은 엄마와 닮았다. 그럴 생각으로 온 거면 도움을 좀 받기로 할까?
봄철에 화과자 가게는 무척 바쁘니까 한시름 놓겠네. 타카야, 부탁할게. 네, 네. 엄마한테 당했다. 나는 다음 날부터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는 나를 포함하여 4명이었다. 일하는 시간대가 정해진 교대제로 되어 있어 2명씩 교대로 가게에 들어간다. 이모가 경영하는 가게는 작은 화과자 가게지만 은각사에서 난젠지까지 이어지는 철학의 길을 따라 점포를 열었기 때문인지 봄에는 특히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가게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기도 해서 접객이나 판매 등 초보자인 나도 할 수 있는 일은 산더미처럼 많았다. 점포 안쪽에서 손수 만들어지고 있는 오하기, 찹쌀과 맵쌀을 뭉쳐 만든 떡, 나 찹쌀떡이 이 가게의 명물인 듯했다. 공교롭게도 만석일 경우에는 강가를 따라 설치된 의자에 앉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장소도 사람들로 가득 차면 손에 들고 다니며 먹는 것에 놀랐다. 찹쌀떡을 전통지로 싸서 벚꽃을 보고 걸으면서 먹는 것이다. 딸랑 하는 종소리가 울리고 옆으로 열게 되어 있는 미닫이 문이 열렸다. 젊은 부부와 5살 정도 되는 남자애가 가게로 들어왔다. 입구 정면에 놓인 진열장 안에 콩가루 오하기, 팥소가 든 오하기, 모나카나 벚꽃 찹쌀떡, 벚꽃 경단, 삼색 경단 등이 진열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이모부가 만든 부드러운 떡 안에 너무 달지 않은 삶은 팥소가 들어간 찹쌀떡이다. 나는 소금 찹쌀떡으로 할까? 너는? 나는 벚꽃 찹쌀떡으로 하려고. 얘는 벚꽃 경단. 가족은 가지고 다니며 먹는 걸 희망하였기에 종이로 감싸 건네자 얼굴 한가득 웃음꽃을 피우며 가게를 나섰다. 이모부가 만든 화과자를 손에 들고 가족이 철학의 길로 향한다. 손에는 화과자. 하늘에는 흩날리는 벚꽃. 철학의 길을 따라 흐르는 수로에 벚꽃 꽃잎이 흐르고 있다. 가게 앞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솔직히 처음에는 동요했다. 이 벚꽃을 보면서 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하지만 나는 단념하고 있었다. 첫날에 정신을 잃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만약 이 장소에서 또 잘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자고 생각했다. 이모와 이모부에게 솔직하게 이유를 말씀드리고 도쿄로 돌아가자. 주방에서 섬세한 화과자를 만드는 이모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봄에는 엄마가 말하는 대로 아무도 나를 모르는 이 마을에서 느긋하게 지내자.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는 순조로웠다. 곤란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화과자 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사흘이 지났을 때였다. 종이 딸랑 울리고 누군가가 밖에서 목재 미닫이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그렇게 말하며 입구를 본 나는 놀란 채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다. 해이한 신궁에서 내게 말을 걸었던 여자였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